아, 그래요. 부산 너마저. 네. 부산의 전경이 보이는 사진입니다. 자, 오늘 KBS 부산 등 부산 지역 언론과 한국 리서치가 조사한 결과가 나왔는데, 야, 아니 부산하면은 국민의힘의 그 텃밭 아닙니까? 근데 조사한 모든 곳에서 네, 오차범위 안도 있고 박도 있고요. 다 민주당이 선전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앞서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죠? 한 군데도 이기는 데가 없어요. 국민의힘이. 자,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부산뿐만 아니라 여러 선거구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갑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경일보가 조사를 했는데 김성회 48.3, 한창섭 29.4 이렇게 나왔습니다. 김성회 후보가 오차범위 밖으로 질주하고 있다. 선두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이 심상정 의원 아니겠습니까? 심상정 의원은 지금 15%에서 10% 그 사이에서 현재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15% 넘기지 못하면은 10% 넘겼을 경우 선거비를 절반 정도 보전받습니다. 근데 10% 미만의 득표율이 나온다. 그러면은 전액 본인 부담이죠. 네. 그동안 선거운동을 위해 쓴 모든 돈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네. 상당히 타격이 클 그런 결과죠. 그래서 어떻게든 15%를 넘기려고 애를 쓸 것 같은데요. 이기는 건 고사하고 말이죠. 자, 계속해서 인천 중구 강화 옹진 보겠습니다. 한길리서치와 인천일보 등이 조사했는데 조택상 민주당 후보가 39%, 배준영 국민의힘 후보가 50.8%인데 인천이 14개 그 지역구인데요. 그중에 한 군데는 아마 민주당이 칠 것이다. 바로 여기입니다. 예, 중강화 옹진. 네, 조택상 후보께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이기기 쉽지 않은 역대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쫓아가시고 역전의 그런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산 해운대 갑을 가보겠습니다. 이런 세상에. 여러분, 해운대는 부산의 강남입니다. 예. 한국 리서치 KBS 부산 조사 결과를 보면은 홍순원 후보가 43, 그리고 대통령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 전 검사, 네, 국민의힘 후보로 나왔는데 39%. 와, 거의 꿀 빠진 지역구로 이제 공천받았는데 지금 주진우가 오차범위 안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부산 사상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좁혀왔던 배재정 민주당 후보가 43, 국민의힘 김대식 후보가 39. 네, 오차범위 아니지만 배재정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네, 상당히 고무된 그런 결과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산 남구로 가보겠습니다. 박재호 후보 44%,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고 있는데 그 박수영 후보가 많이 쫓아왔네요. 좀 격차를 벌릴 필요가 있겠어요. 부산 남구였고요. 부산 북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와, 전재수 의원 57%. 야, 여기가 물론 이제 전재수 의원이 이번에 하면은 3선인가요? 예. 어이구, 지역구 관리를 잘했네요. 전재수 57%, 서병수 26%. 수도권 민주당 후보가 선전하는 그런 지역구에서도 얻기 힘든 57%의 지지율, 부산 북갑의 전재수 후보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산 사하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최인호 의원, 네,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를 11%포인트 격차로 앞서고 있네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을은 어떨까요? 김두관 후보가 49%, 김태호 후보가 37%. 오늘 아침에 나왔던 동아일보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처럼 김두관 후보가 김태호 후보를 앞질러 갔는데 아침에 나온 동아일보 조사는 오차범위 아니었는데 지금 한국 리서치 KBS 부산 조사 결과는 12%포인트 오차범위 밖으로 김두관 후보가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경남의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혀
과장됨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경남 사천 남해하동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미디어인 뉴스가 조사를 했는데 아이고 서천호 국민의힘 후보가 47.4, 민주당 재윤경 후보가 26.3, 20%포인트가 넘어섰죠. 오차범위 바뀌고요. 참 따라잡기 쉽지 않네요. 서천호 후보가 많이 앞서는 걸로 나왔습니다. 사실 경남 사천 남해하동 PK 지역의 그 농촌 지역, 어촌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가 앞서기란 쉽지 않겠죠. 예전에 김두관 의원이 남해군수 선거 때 당선된 일은 있었는데 그때 민주당 후보로 나간 것도 아니었어요. 아이고 참 민주당 후보가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경남 진주울도 마찬가지입니다. PNR, 피플 네트워크스 경남연합일보가 조사를 한 것을 보면 강민국 국민의힘 후보가 45.5, 민주당 한경호 후보가 31.4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광주 광산을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조사가 2개 있습니다. 우선 MBC와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건데 민형배 63, 이낙연 17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이고 낙연이 형은 뭐 이대로 득표를 하게 된다면은 선거비는 보전받으시겠네. 축하드립니다. 미리. 자, 근데 지금 낙엽이 형이 한 30%는 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쉽지 않겠어요. 자, 전북 전주을로 가보겠습니다. 조원 CNI와 뉴스원 전북이 조사한 건데 전북 전주을 조사는 또 있습니다만은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55.2, 정운천 현역 의원이죠. 24.7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에 한번 그 전주에서 당선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국회의원은 비례대표로 지금 당선이 돼서 21대 국회에서 일해왔는데요. 예. 자, 이성윤 후보가 두드러지게 앞서고 있다. 이 전주에 또 출마한 후보 중에는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바로 진보당 강성희 의원인데 3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원도인데요. 네, 강원도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아이고 참 여기는 이 뭐랄까요, 이광재 의원, 그분이 이제 나와도 쉽지 않은 곳이죠. 고향인데. 예. 강원도지사였던 이광재 의원도 쉽게 당선되기 어려웠던. 네. 뭐 결국 여기서 이제 배지를 달긴 했습니다만은, 네. 한호연 민주당 후보 32, 국민의힘 실세 중에 실세, 윤석열의 차지철, 이철규 51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이철규가 앞서가네요. 그래도 한호연 후보가 많이 따라잡았습니다. 강릉 가보겠습니다. 네, 뭐 영동 지역은 사실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권성동 44.1, 민주당 김중남 35.4. 이게 오차범위 아닙니다. 오차범위 아니에요. 네, 오차범위 아니기 때문에 뭐 엄밀히 말하면은 지금 김중남과 권성동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될 텐데. 많이 좁혀서 역전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강릉에서 이변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사실 민주당은 말이죠. 강원도에서 기대하는 곳이 한 두어 군데입니다.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만은 강원도 원주을하고 강원도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입니다. 근데 원주갑에 원창목 전 시장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44, 국민의힘 박정하 41, 오차범위 안에서 원창목 후보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전주을은 송기헌 의원 지역구인데 아직 뭐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은 원주을에서도 송기헌 후보가 선전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한 두 군데, 그러니까 이제 원주의 을과 강원 춘천 갑, 이 두 군데를 기대했는데 원주 갑까지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다면은 기대 이상으로 이제 강원도에서 성적을 내는 셈이 되는 것이겠죠. 자, 강원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갑, 허영 46, 김혜란 41 이렇게 나왔습니다. 허영 후보가 2016년 총선 때 김진태 후보를 이겼죠. 그리고 2020년에 또 당선이 됐고
이번에도 무난하게 당선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허영 후보와 김혜란 후보 사이는 그 오차범위 아닙니다. 네. 참 어려운 싸움을 하는 곳이 바로 강원도입니다. 여러분, 강원도를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인천 연수을입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와 경인일보가 조사를 한 건데, 자, 정일영 민주당 후보 46.2,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후보 38.8. 지금 보니까 오차범위 아니죠. 예.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연수을 지역도요, 연수갑도 그렇습니다만은 간단치 않은 곳입니다. 여기 쉽게 당선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수갑은 지금 박찬대 최고위원이 나왔지요. 박찬대 최고위원도 지금 뭐 오차범위 안에서 국민의힘 후보와 다투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종로 가보겠습니다. 곽상원 43, 최재형 33. 네, 그래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곽상원 후보, 최재형 후보에게 뒤지는 여론조사 결과는 지금까지 요 며칠 동안 보기 힘듭니다. 계속해서 이 기세대로 밀고 나가서 정치 1번지 종로에서 당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서울 중성동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나왔는데 43. 윤희숙 국민의힘 후보 27. 아이고야. 이게 16%포인트 차군요. 좁히기 쉽지 않겠습니다. 예. 자, 경기 남양주 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 서울 종로부터 시작해서 서울 중성동갑 그리고 경기 남양주 병 모두 K스탯 리서치와 조선일보 TV조선이 이렇게 조사한 겁니다. 김용민 후보 47, 조광한 국민의힘 후보 30. 네, 여기도 이제 어느 정도 판이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더 많이 조사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용민 의원이 참 지역구 관리를 잘했네요. 또 무엇보다도 지금 윤석열을 심판하는 그런 그 총선의 그 성격상 김용민 의원이 밀린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네, 지역구 관리도 잘했고 또한 이 총선 시대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 좋은 후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서울 동작갑 나경원 44, 류사명 34, 10%포인트 격차고요. 아이고, 따라잡기 참 쉽지 않네요. 류사명 민주당 후보가 뒤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밖으로 지금 나경원 후보가 앞서고 있는 형국인데요. 예. 자, 류삼영 후보 빨리 쫓아가야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선 조사에서는 바짝 붙은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류삼영 후보가 나경원 후보를 앞질러가는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K스탯 리서치와 조선일보 TV조선 또 다른 조사 결과입니다. 광주 광산 민영배 57, 이낙연 13. 야, 이거는 낙연이 형이 15%를 못 넘기셨네. 15% 못 넘기면은 이거 선거 비용 절반은 본인이 부담하셔야 될 텐데. 아이고야. 예, TV조선, 조선일보, K스탯 리서치 조사 결과에서는 낙연이 형이 13%로 나왔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코리아 리서치와 JTV 등 전북 언론들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북 전주갑 김윤덕 62, 양정무 11. 네, 민주당 김윤덕 후보가 큰 폭으로 앞질러 가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전북 전주을 조사 결과 말씀드렸죠. 여기도 이성윤 후보가 50%를 넘었고요. 정운천 후보 21%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 가볼까요? 네, 전북 전주병입니다. 정동영 73, 전희재 국민의힘 11 이렇게 나왔고요. 전북 군산 김제 부안갑 여기는 신영대 79, 오지성 11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김의겸 의원이 도전을 했는데 경선에서 미끄러졌지요. 신영대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뛰고 있는데 79% 현재 지지율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군산 김제 부안을 같은 경우 이원택 후보 와 80%. 아니 가장 높은 비율 아닌가요? 지금까지 여론조사 여러 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80% 지지를 받는 후보는 여야 막론하고 이원택 후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최홍우 후보는 7%.
이렇게 나왔네요. 네. 자, 비례대표 투표 의향 여론조사 꽃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국민의미래 30.5, 조국혁신당 24.5, 더불어민주연합 19.7, 개혁신당 5.2, 새로운 미래 3.5, 녹색정의당 1.4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새로운 미래 3.5면은 한 명 정도는 당선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지역구에서 한 명이 당선된다면은 그러면 이 비례 한석은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지금 세종갑에서 김종민 후보가 당선될 확률이 높아졌잖아요. 뭐 우리 낙연이 형은 좀 어렵겠습니다만. 그래서 서울이 아니라 그 세종갑에서 김종민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러면은 새로운 미래 비례대표 1번 양소영. 정말 참 민주당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던 양소영. 그 사람이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치니까 45% 정도 되는 지지율인 것이죠. 네, 좀 세를 넓혀서 50%를 넘겨가지고 46석 중에 23석을 반윤 대표 정당들이 석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를 함께 봤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이 결과 특히 부산께 굉장히 충격적인데 말이죠. 네, 부산의 결과가 이대로 개표 결과에 반영될 수 있을지 상당히 주목되는 바입니다. 네, 22대 총선이 이제 보름 남았습니다. 15일 남게 된 거예요.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본격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단독 총괄선대위원장이 한동훈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안철수, 원희룡 그리고 나경원 이렇게 꼽혔는데 이들 모두는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경쟁후보 쫓아가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훈 혼자서 이 총선을 다 치러야 하는데 글쎄요, 이건 뭐 정말 엄청나게 큰 짐을 한동훈 혼자 지는 건데 막 셀카 찍고 또 2월에 지지율 반짝 올랐을 때는 좋았지. 세상 정치만큼 쉬운 게 없었지.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한동훈은 죽으려고 합니다. 머리털을 쥐어뜯을 수가 없겠구나. 예, 머리털을 쥐어뜯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정당별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37.1로 나왔고 민주당이 42.8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5.7%포인트로 민주당이 앞서가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는 보수가 많이 표집되는 그런 조사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민주당이 다시 앞질러 가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정권 심판론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이럴 때 참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거든요. 이수정, 수원정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대파 파문이 엄청나게 확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주부님들이 어떻게 저런 자가 대통령일 수 있는가 라면서 정말 한심하다는 그런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 대파 가격을 875원으로 언급한 점, 이 정도면 합리적인데 라고 얘기했던 윤석열. 네. 결국 이제 민주당 명예선대위원장은 바로 윤석열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수정 후보가 말이죠. 오늘 정영진 씨가 하는 JTBC 유튜브 방송에 나가서 그거는 한 뿌리 이야기하는 것이다. 대파 한 뿌리가 875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옹호를 그렇게 하면은 윤석열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이와 관련해서 이런 댓글을 제가 봤어요. 대파가 산삼도 아니고 언제부터 뿌리 단위로 팔았나. 예.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대파가 말이죠. 예. 뿌리당 875원이었다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통상 한 20개가 한 단 아니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뿌리에 875원이면은 20뿌리면은 17,500원이란 얘기 아니야. 요즘 다른 마트에서는 5,000원, 6,000원까지 아무리 비싸도 그 정도면 팔리는데 17,500원이란 얘기야? 우리 이수정 후보, 17,500원이란 얘기입니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아니 뭐 도움이 되는 말을 못할 것 같으면 그냥 침묵하세요. 아, 이 양반 사고 뻥뻥 터뜨리네 정말. 웃음만 납니다 정말. 예. 대파한단이 17,500원이란 얘기예요. 예, 그 집은 참 안 되는 집은 계속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수정 후보, 예, 정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런 격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